나름 강의도 듣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따라는 했는데 팔리지 않아 때려치는 사람이 90% 정도는 될 거예요. 저도 몇 달 따라하다 답답해서 다른 거 하려고 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을 엄청 많이 봤는데도 핵심을 잘 풀지 않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 엄청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제가 몰라서 답답했던 내용만 엑기스로 담아봤어요. 이 영상 하나만 몇 번 돌려봐도 부수입으로 월 100에서 200은 충분히 벌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상품을 올렸는데도 잘 팔리지 않는다면 도랑파기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전 도랑파기 이 비법을 210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 알아냈고요. 이 전략으로 매출이 대략 5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상품을 검색했을 때 여러분의 스마트 스토어가 노출되도록 여기저기 미끼를 놓아야 하고요. 미끼만 먹고 도망가지 않게 도랑을 잘 파서 이탈을 적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 스토어에 유입시켜야 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따 도랑 파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단어 3개만 정의하고 시작할게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니까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는 키워드예요. 앞으로 영상에서 제가 많이 언급할 건데요. 키워드는 크게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대형 키워드는 쉽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고요. 소형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지 않는 키워드예요. 중형 키워드는 뭐 말 안 해도 중간이겠죠. 저는 월간 키워드 검색량에 따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대형 키워드는 월간 검색량이 10,000건 이상, 중형 키워드는 1000에서 10,000건 이사이고요. 소형 키워드는 1000건 이하예요. 월간 검색량 조회하는 방법과 잘 팔리는 황금 키워드 찾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경쟁 강도예요. 경쟁 강도는 상품 수를 상품 검색량으로 나눈 건데요. 상품마다 틀리지만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상품 수 대비 판매자가 적으면 경쟁 강도가 낮은 거고요. 상품 수 대비 판매자가 많으면 경쟁 강도가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해 대기업은 경쟁이 세고 중소기업은 경쟁이 낮잖아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노가다로 황금 키워드 잘 찾다 보면 경쟁 강도가 0.5, 즉 1 이하인 것도 또 엄청 많고요. 개인적으로 경쟁 강도가 5, 6 이상인 키워드들은 초보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검색량과 경쟁 강도가 높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고수들에게는 먹을 파이가 많이 있지만요. 이 초보자들에겐 뚫고 들어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지금 욕심을 버리고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초를 잘 쌓고 하시면 몸집이 어느새 커져 저 위에 큰 고래들과 싸우는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세 번째는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은 상품에 따라 1에서 5%까지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1%라 가정하고 얘기해 볼게요. 100명이 들어오면 한 명은 내 상품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한 개를 팔고 싶으면 100명을 내 스토어에 들어오게 하면 돼요. 100개를 팔고 싶으면 10,000명을 내 스토어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건데요. 만약 10,000명이 들어왔는데도 10명이 샀다. 이러면 전환율이 0.1% 평균 이하잖아요.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럼 본인이 알아서 상세 페이지가 문제인지 구성이 문제인지 가격이 문제인지 분석하게 될 거고요. 이건 나중에 상세 페이지 가격 구성을 수정하면 됩니다. 즉 이런 문제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상세 페이지 엄청 중요하죠. 저도 초보 때 상세 페이지 너무 시간을 많이 갈아 넣었거든요. 타 제품 상세 페이지 벤치마킹에서 공부하는 것도 엄청 좋지만요. 먼저 여러분 스토어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유입시켜야 해요. 일단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야 뭐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도랑파기 적용 전에 네이버 검색 시 탭 순위가 정해지는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과정을 똑같이 해볼게요. 영양제, 비타민 C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비타민 C를 검색합니다. 모바일 기준으로 1위 쇼핑, 2위 뷰, 3위 이미지, 4위 지식인, 5위 인플루언서, 6위 동영상 이런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먼저 이게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쇼핑 템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저 키워드를 검색한 후 쇼핑을 가장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뷰, 블로그 포스트, 카페 리뷰를 많이 본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 어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첫 번째는 쇼핑 탭이 아닌 뷰 탭이 나온다면요.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은 쇼핑보다 뷰를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다음 이미지, 지식인 등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으니 도랑파기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쇼핑 탭을 클릭해서 먼저 보는 사람과 아니면 블로그 리뷰나 카페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식인의 추천글을 클릭해서 먼저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즉, 위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의 스마트 스토어가 위 탭들에 노출되도록 여기저기 미끼를 놓아두고요. 이 미끼만 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여기저기 도랑을 파서 이탈을 방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 스토어에 유입시켜야
남기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물론 이런 대답을 원하시려고 영상 보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카페는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세나 약하냐에 따라 상위 노출에 대한 난이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위 노출되어 있는 카페에 가입하면 됩니다. 즉 노출은 카페가 시키니 여러분은 가입 후 들어가서 댓글이나 글만 남기면 되는데요. 카페에 가입했다 치고 소형 키워드 비타민C 추천으로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노출된 카페 글에 내 상품을 추천하는 댓글을 달거나 글을 남기는 거예요. 비타민C를 사려는 사람은 보통 비타민C 추천이라는 글을 클릭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댓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검색 후 구매할 겁니다. 즉 댓글에서 내 상품을 추천하거나 아예 내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남기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품 너무 효과도 좋고 가격도 싸고 강추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딱 봐도 작업한 거 티나니까 신뢰도 가지 않고요. 카페에서 내 글이나 댓글이 삭제되고 영구 강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검색했을 때 마음이 움직여 구매까지 이어진 글이나 댓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전 비타민C만 먹으면 속이 쓰려서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먹어도 속이 편하고 더부룩하지도 않다. 뭐 매일 야근하는데 이거 먹고 견딜만 하다는 등 글과 댓글을 보고 바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판매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이나 댓글을 남기셔야 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개념이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처음엔 카페 마케팅은 이것만 하셔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블로그를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대형 키워드커녕 중소형 키워드에서도 상위 노출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C랭크와 다이아라는 이 네이버 로직이 있는데요. 초보자가 이걸 다 이해하고 따라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새 블로그를 키워 상위 노출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꽤 갈아 넣어야 합니다. 그래도 좀 본인 상품의 대형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으면 대행사, 즉 외주를 맡겨야 해요. 건당 비용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이라 비싸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중소형 키워드 정도는 크몽에서 체험단을 검색하면 카페 블로그 업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리뷰평이 가장 좋고 적당한 데를 찾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잘 찾다 보면 블로그 체험단은 인당 한 3,500원 해서 5,0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인당 만 원이 넘는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비추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매달 5에서 10건은 이상은 하셔야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 몇 달하고 그만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글들이 쌓여야 나중에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블로그를 모집하면 여러 명이 지원을 할 건데요. 지원한 블로거의 카테고리가 내가 팔려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일치하는지 보셔야 해요. 쉽게 말해 비타민C를 할 거면 블로거가 건강식품 관련 포스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뚱맞게 스포츠용품이나 뭐 인테리어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C랭크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는 한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연관성 높은 글을 상위 노출해 준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거의 사이트에 먼저 방문을 해보고 본인의 상품과 결이 맞으면요. 블로거의 글, 주제에서 몇 개의 주요 단어를 복사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때 최소 1페이지에 나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상위 노출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블로거를 선택해야 내 상품이 1페이지에 뜰 확률이 커요. 추가적으로 쉽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 더 있는데요. 이건 바로 파워 컨텐츠입니다. 이건 블로그나 포스트 글을 그냥 광고를 통해 상위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모든 키워드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파워 컨텐츠용 키워드들이 있어요. 비타민C를 한번 쳐볼게요. 상단에 글이나 하나 나오고 광고가 보이시죠? 이건 되는 키워드네요. 그럼 본인 블로그에 글을 발행한 다음 네이버 광고센터에서 파워 콘텐츠 등록을 하면 되고요. 클릭당 최저 70원을 주고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센터 가입 후 파워 콘텐츠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이나 네이버에 많이 나와 있겠으니까요. 패스할게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블로그를 최적화시키는 게 좋긴 하지만요. 시간, 돈, 노력을 엄청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인데요. 말 그대로 내 상품을 광고를 통해 상위 노출시키는 거죠. 비타민C를 치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광고라고 표시되죠. 이게 쇼핑 검색 광고예요. 본인 상품이 이미 다른 작업으로 상위 노출이 되어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광고는 무조건 하셔야 하고 본인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형 키워드는 경쟁자들이 엄청 많아서 광고비, 클릭당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위탁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중소형 키워드를 이용해서 광고 작업 및 상위 노출 작업을 해야 하고요. 사입이나 브랜드 상품이 있다면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키워드까지 다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브랜드나 사입은 위탁보다 마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본인 상품을 노출시켜서 전환율을 높여야 해요. 쇼핑 검색 광고는 이어서 바로 상품 설명할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와는 다르게 10만 개씩 무한대로 키워드를 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에 따라 중형에서 대형 키워드로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칸이 키워드 입력하는 칸인데 아래 보시면 제한 글자가 25서까지 밖에 되지 않아요. 즉 다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죠. 만약 넣고 싶은 키워드가 더 있으면 광고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똑같은 상품을 등록하고 키워드를 다르게 넣으면 돼요. 근데 광고 그룹도 예전 같지 않아 한 상품에 10개밖에 추가되지 않으니 꼭 필요한 키워드만 넣으세요. 물건 살 때 상품을 보면 3페이지 이상 검색하신 분들 별로 안 계시지 않나요? 적어도 3페이지 안에는
뜨도록 입찰가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입찰가를 적고 아이템 스카우트나 직접 검색을 통해 본인 상품이 몇 위에 뜨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요. 순위가 너무 뒤에 밀려 있다 싶으면 10원에서 20원씩 조금씩 올리면서 확인하는 이 노가다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음은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입니다. 이것도 네이버 광고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는 광고이고요. 좀 전에 말한 쇼핑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키워드를 한 개 계정당 10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소형 키워드 등록 비율은 90%로 하시고 나머지 10%는 중형 키워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광고비만 나가고 안 팔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 달 지켜보고 안 팔리고 광고비만 잡아먹는다면서 키워드를 바로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안 팔리던 키워드가 한 달 후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즉 1희1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달에서 세 달은 꼭 지켜보셔야 하고요. 그 뒤에 광고비만 먹는 키워드는 빼셔도 무방합니다. 파워링크 광고 중인 경쟁사보다 여러분의 상품이 가격이나 품질에 경쟁력이 있어 보일 때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잠깐 보세요. 네이버 상품을 검색 후 상품을 바로 클릭하면 경쟁사의 광고비가 나가고요. 부정 클릭 어뷰징이라는 광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보시고 싶으면 네이버 광고센터에서 봐야 합니다. 키워드를 먼저 등록 후 여기 보이는 노출 현황 보기에서 보시면 돼요. 클릭 후 광고에 뜬 경쟁사의 상품이 내 거보다 가격이나 품질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10에서 15위쯤에 내 스토어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10에서 15위에 넣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위로 올라갈수록 클릭당 여러분의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가 비싸고요. 15위가 100원이면 1위는 1000원. 뭐 이런 구조예요. 물론 10위보다 1위를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클릭 후 구매하지 않으면 광고비만 나가고 손해예요. 일단 10에서 15위 정도 시작해보고 광고비 대비 잘 팔린다 생각하면 광고비를 올려 순위를 조금씩 올리시면 돼요. 근데 파워링크 광고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이 내 상품보다 더 좋고 막 싸게 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나라도 내 거 안 사고 저거 사겠다 싶으면 파워링크 광고는 걸지 마세요. 중소형 키워드를 검색 후 상위 노출된 상품들을 보고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 생각이 들면요. 파워링크 광고를 통해 10에서 15위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쇼핑 검색 페이지는 40위까지 1페이지고 파워링크는 15위까지가 1페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물건 사실 때 대부분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을 둘러보고 사시잖아요. 정말 꼼꼼한 분 빼고는 2페이지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드문데요. 마지막으로 입찰가가 저렴한 70원짜리 초소형 키워드는 무조건 1000개 이상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느 세월에 저렇게 많은 키워드를 찾아서 등록할지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황금 키워드 찾는 방법은 앞에서 말했지만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파워링크는 이게 다예요. 무조건 따라해 보시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파워링크 광고는 유료이기 때문에 객단가와 마진이 높은 상품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클릭당 4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명이 클릭하면 4만원인데 제가 초반에 말했죠. 평균 구매 전환율은 0.1%예요. 4만원 쓰고 순마진이 40%인 만원짜리 하나 팔면 이 4천원에서 만약에 광고비 4만원을 빼면 36,000원인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손해보고 파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식인을 통한 마케팅인데요. 예를 들어 소화 잘 되는 비타민C 추천해 주세요. 세살 아이 변비에 좋은 유산균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질문에 답변 달고 구매 링크 박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효능, 즉 내돈내산 진솔한 내용을 담고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야 해요. 무작정 이 유산균 싸고 너무 좋다, 지인이 추천했는데 좋다, 이렇게는 제발 하지 마세요. 저도 초반에는 파이팅 넘쳐서 직접 지식인 간신 키워드 알림 설정해 놓고 일일이 답변을 달았는데요. 혼자 상품 소싱, 판매, CS, 택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업체는 크목에서 지식인 치면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특정 키워드로 검색 시 내 제품이 동영상과 이미지 탭에 나오게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이미지와 동영상 탭에 여러분의 상품이 뜨게 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블로그에 내 상품 포스팅 시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올리면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실 때 동영상과 사진을 같이 올려주는 조건으로 모집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업체 끼고 하면 이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본인 브랜드 상품이 없는 초보자에게는 비추합니다. 주목 주목! 제가 재미있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여기까지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끈기와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월 순익 1천만 원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는 전제하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각 탭별 마케팅을 모두 따라 해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저희는 모두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마케팅 채널별 구매 전환율을 수시로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 스마트스토어의 메인 화면 보시면 통계 누르시고 판매 분석,
상품 마케팅 채널을 누르시면요. 고객이 내 스토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경로에서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서도 유입이 많이 되고 구매 전환율도 높으면요. 여기에 더 집중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특정 키워드로 검색 시 상위 노출은 잘 되고 있는 블로그인데 유입이 안 된다 싶으면요. 글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포스팅을 수정해 보세요.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광고센터에서 광고 효율을 볼 수 있고요. 전환율, 전환 매출액보다는 전환당 비용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전환율과 매출액이 이게 커도 이 제품이 5천 원 남는데 전환당 비용이 2만 원 발생하면 굳이 손해 보면서 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내용들은 아무리 해도 월 순익 100에서 200을 못 보는 초보자들을 기준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이 외에도 더 고급적인 마케팅 비법은 많지만 우선 일단 이것만 먼저 반복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마스터하는 것도 며칠에서 한 1, 2주 걸릴 거예요.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고요. 저도 아직 몇 년에 100억씩 판매하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